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C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컨텐츠는 중고거래로 얻은 물건들 그리고 옛 전자기기를 지금 와서 리뷰하는 바로 고백 리뷰 시간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의외로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바로 제 세컨폰이자 제 iOS 경험을 안겨주는 아이폰 10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아이폰 10은 2017년 9월 13일에 공개한 iOS 스마트폰입니다. 10이 아닌 X가 붙은 거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아이폰의 10주년을 맞이해서 나온 폰인 만큼 이번에 숫자 10이 아닌 로마 숫자 X를 붙여놨더라고요. AP는 애플 직접 개발한 A11 바이오닉 칩이 들어가 있고 통신 칩셋으로는 인텔 XMM7480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는 3GB LPDDR4X 탑재가 되어 있고 64GB, 256GB의 내장 메모리 모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5.8인치 19.5대 9비율의 2436x1125 슈퍼 레티나 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요. 458ppi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릴라 글래스 5 그리고 돌비 비전 및 HDR10 그리고 당시에는 120Hz가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60Hz 주사율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참 밀던 게 있었어요. 바로 3D 터치. 이렇게 꾹 누르면 생기는 이런 3D 터치 기능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 밀고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였고요. 이게 아이폰 11 때부터 없어져서 지금은 없는 기능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 폰은 지금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5G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4G 모델의 VoLTE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5.0을 지원하고 배터리는 내장형으로 2716mAh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700만 화소, 그리고 후면 카메라는 기본과 망원 이렇게 두 가지의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데 둘 다 OIS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둘 다 1200만 화소를 지원하고 기본 렌즈는 위성차 검출 AF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아이폰 6s까지 최근에 iOS 15를 야무지게 챙겨주는 애플답게 이번에 아이폰 10도 iOS 15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안 시켜놔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작년에 출시된 iOS 15를 아이폰 6s까지 지원을 받았으면은 앞으로 한 1, 2년까지는 아이폰 10도 지원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품을 거의 세컨폰으로 쓰다시피 하다 보니까 제 메인폰처럼 이렇게 깊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 친구를 세컨폰으로 쓰고 있는 건 다양한 이유가 있었어죠. 우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P입니다. 현재 이 제품의 AP는 애플의 A11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아이폰 13 시리즈와 아이폰 SE3는 A15 바이오닉 칩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 칩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 A15 바이오닉 칩은 현재 나온 AP 칩 중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나기도 하죠. 물론 스냅드래곤 8 Gen 1이 많이 따라잡긴 했지만 그래도 꽤 선망을 치고 있는데, A11 바이오닉 칩은 그런 A15 바이오닉 칩의 약 4년 전 모델입니다.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그나마 비슷한 칩은 스냅드래곤 845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하지만 긱벤치에서 보면 싱글에서는 압도적이고 멀티에서는 근사값보다 살짝 높게 됐습니다. 3D 마크 통해서도 GPU 성능은 동시대인 845보다 뛰어나다는 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나온 855보다는 벤치마크 성능에서 뛰어난 성능력을 보여주고, 그 다음 해에 865는 그나마 A11보다 전체적으로 멀티코어 성능이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도 싱글코어는 동률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A11 바이오닉 칩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려 2년간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말이죠. 865 프로 썼으면 거의 3년 전 모델, 그러니까 한 S10 그리고 노트 10 시리즈가 나왔을 시기의 칩셋입니다. 물론 그 제품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벤치마크상에서는 그 정도의 성능을 내준다는 것이 보여지죠. 물론 벤치마크상에서의 내용이고 실사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도 사용해봤을 때 사용상의 문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니까요. 확실히 오래된 제품인 것 치고는 성능이 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성능입니다. 사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얘는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은 게임용으로 쓰기에도 괜찮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현재 나온 최신 스마트폰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 성능을 특징으로 들기보다는 전체적인 성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칩셋은 구형 칩셋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사용 경험은 전혀 그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루는 애플에게 있어서 구형 칩셋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신 OS 버전을 지원을 하고, 그럼에도 사용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음악, 영상, 게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뒤떨어지는 부분 없고 적어도 수준은 지금의 안드로이드 보급형 수준과 맞먹지 않나 싶네요. 이게 얼마 전에 들어갔었던 갤럭시 A51 AP보다 높은 수준이기도 했고, 요즘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보급형 스마트폰이 이 제품과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나, 아니면은 좀 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뭐 무난합니다. 뭐 지금에 나온 플래그십과 비교를 하면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살짝 이렇게 좀 뒤처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적어도 제가 가진 모델 중에서 노트 8보다는 좋고 노트 10 플러스보다는 좀 떨어지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이거는 뭐 직접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카메라. 카메라는 솔직히 좀 별로입니다. 뭐 근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보급기 모델의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으실 생각이라면은 그 모델보다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낫다고 봐요. 뭐 제 아무리 요즘에 들어가 있는 카메라가 뭐 EIS가 들어가고, 최근에 보니까 갤럭시 A53이 OIS가 들어갔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뭐 제 아무리 화소가 높고 뭐 손떨림이 뭐 EIS로 들어갔고 이렇다 하더라도 얘는 확실히 이제 그런 점에 비교하면은 결과물은 확실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종종 제가 가진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비교를 하는데, 화소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픽셀 비닝을 하거나 뭐 높은 화소 찍어도 사실상 그 찍는 찰나의 손떨림을 보장하지 않으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더라도 가까이서 보면은 흔들리게 찍혀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OIS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별로라고 한 부분에서는 일단 현 시대의 플래그십과 비교를 했을 때 카메라 성능은 많이 좋지가 않아요. 물론 디테일에서의 차이나 색감의 차이일 뿐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조그마한 차이가 사용 경험에서는 꽤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빛의 수광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 표현에서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아이폰 10은 특히 더 구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비디오 녹화는 4K 60프레임까지 고효율로 하실 수 있고 고성능으로 하실 수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지원 포맷에 따라서 영상을 찍으실 수가 있고요. 슬로우 모션도 FHD 240프레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HDR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나오는 카메라만큼 다양한 성능과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그 연식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성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보급기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디스플레이입니다. 아이폰 10의 디스플레이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삼성에서 제작한 HDR 지원하는 아몰레드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뭐 색 표현력 자체는 워낙 잘 보여주지 않나 싶어요. 돌비 비전, 그리고 HDR10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색 표현력도 좋고, 그리고 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트 시프트, 트루톤, 그리고 뭐 다크 모드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좀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확실한 거는 영상 컨텐츠를 시청하기에는 지금도 문제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수준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60Hz를 넘어가는 그런 화면 주사율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뭐 근데 이거는 나왔을 때 시점에는 뭐 120Hz, 90Hz, 뭐 144Hz 뭐 이런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은 뭐 갤럭시 S8, 뭐 노트 8, 뭐 LG V30 이 정도가 되는데, 그때 당시 스마트폰도 60Hz가 기본이었기 때문에 고주사율을 지원하지 않았던 거는 뭐 그때 당시에는 당연했던 얘기입니다. 뭐 이거는 뭐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사실상 제가 사용한 경험을 위주로 해서 얘기 드린 특징과 장단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자면, 장점은 플래그십인 만큼 무난했다, 단점은 옛날 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아마 아이폰으로 입문하기 위해서 싸게 제품을 구매하시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한 거는 이 제품은 이제 신상품을 구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의 아이폰 13이 나오는 마당에 애플에서 아이폰 10을 계속해서 생산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보통 구하신다면 중고로 구매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단화 기준으로 해서 아이폰 10은 64GB, 모델이 298,000원,
28,990원, 256GB 모델이 334,990원 정도 될 겁니다. 사실 4년 전 모델 치고는 좀 비싼 편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해에 나온 갤럭시 시리즈 중고가가 S8 64GB 모델이 중고 73,000원, 그리고 S8 플러스 64GB 모델이 74,000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노트8이 중고가가 74,990원인 것으로 봤을 때 같은 동시대에 나온 제품 치고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비싼 거는 아닙니다. OS 지원은 아직까지 받고 있고 기본 성능도 거의 뭐 S나 S10 시리즈와 비슷할 정도의 수준이고, 그리고 카메라 성능도 무난하고 애플 특유의 이제 뭐 트루톤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는 모델인 만큼 이 제품이 아직까지 비싸게 남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당연히 비싼 이유는 보나마나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뭐 애플 제품이 가격 방어 하나는 잘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긴 하니까요. 그래서 추천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는 좀 추천을 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아이폰 SE 3세대가 있기 때문이죠. SE 3세대 모델은 아이폰 13에 들어갔던 A15 바이오닉 칩을 탑재했고, 그리고 A15 바이오닉 칩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처리 방식이라든가 게임 기능 등등 다양한 기능을 SE 3세대는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SE 3세대 구매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제 SE 3세대와 아이폰 10의 차이는 제가 비교를 해봤을 때 디스플레이와 프로세서 빼고는 거의 스펙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SE 3세대가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은 디스플레이만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 10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SE 3세대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PPI를 들어가 있고 돌비 비전 그리고 HDR1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삼성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패널 스펙만 비교를 해보자면은 아이폰 10이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나는 게임과 같이 기본적인 뭐 내부적인 스펙이라든가 이런 뭐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싶으면은 아이폰 SE 3세대를 저는 추천해 주고 싶어요. 근데 뭐 이런 성능 같은 거 상관없이 뭐 넓은 화면에 영상 콘텐츠를 자주 본다 라고 하면은 베젤이 이런 넓은 이제 아이폰 SE 3세대보다는 아이폰 10이 좀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상 가격도 이제 뭐 중고이긴 하지만 아이폰 10은 중고 개인 거래로도 진짜 싸게 뭐 10만원 중후반까지도 노릴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2-30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얘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폰 SE 3세대는 애플 홈페이지 정식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59만원 정도 되니까요. 무엇을 더 중시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거는 이 제품은 아직까지도 사용할 만하고 가성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여전히 이 제품을 잘 사용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 제품을 넘어가긴 하겠지만은 그럴 일이 없다면은 아마 계속해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까지가 아이폰 10 고백 리뷰가 되겠고요. 이 리뷰가 좋으셨거나 이 제품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